보철만 17년을 하면서 웬만하면 환자분들 의견을 다 들어드리는데 이 풀아치 보철만큼은 고집합니다. 풀아치 보철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게 절대 없어요. 풀아치 보철이 다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큰 오산입니다. 비싼 돈 들여 힘들게 한 풀아치 오래오래 쓰시려면 보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아치 보철 종류가 정말 많던데 뭐가 제일 좋아요? 지르코니아가 제일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풀아치 보철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는데 세 가지 정도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철을 아크릴릭 레진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지르코니아로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이제 안쪽에 튼튼하게 보통 이제 금속으로 된 구조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 구조물이 있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풀아치를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풀아치 잘 받았는데 쓰다 보니까 접착제가 떨어져서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레진이랑 지르코니아랑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레진이란 재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레진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보철물이 나와서 가능하면 지르코니아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환자분은 이제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오론포 이제 풀아치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구강내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많이 오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변색도 되고 많이 달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잇몸 밑으로도 이렇게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저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라고 여쭤봤는데 3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저런 상태셨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얼마 내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내셨더라고요. 아크릴릭 레진으로 하게 되면 3년 만에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제 직접 겪어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가능하면 지르코니아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와 좀 비교될 만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2016년도에서 이제 7년째 제가 관찰하고 있는 환자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잇몸 상태 보이시죠? 저렇게 7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청소를 할 때 보는데 부어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잇몸도 깨끗하고 치아 변색도 없고 이제 재료 자체가 이제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잇몸도 저렇게 붓지도 않고 깨끗한 저런 지르코니아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은 양치질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물론 꼭 양치질은 하셔야겠지만 그 정도로 치태가 잘 안 낍니다. 가격은 이제 레진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얼마 안 돼서 또 보철이 망가지고 한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가능하면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안쪽에 금속으로 된 구조물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걸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엔 아크릴릭 레진으로 하는 경우에 가운데 저렇게 금속으로 된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레진을 올리고 인공치아를 저렇게 붙이는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지르코니아는 강도가 굉장히 좋아서 안쪽에 저런 구조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강도가 정말 이제 조금 더 센 거는 이제 크롬 코발트로 된 지르코니아에 그런 프레임이 들어있는 게 조금 더 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르코니아 자체로만 해도 충분히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르코니아로 다 가고 있거든요. 금속 구조물을 넣음으로써 이런 강도는 얻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속 구조물이 안쪽에 비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에 저렇게 금속 구조물이 비쳐 보일까봐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색깔을 입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덜 비치긴 하는데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까매 보이잖아요. 저런 비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지르코니아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세균 침착도 이제 지르코니아는 잘 안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한쪽 사진은 이제 금속 구조물에 지르코니아를 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바닥면을 보시면 저 보라색으로 염색된 부분이 이제 세균이 많이 있는 부분을 염색을 한 거거든요.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속 구조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세균이 많이 침착이 되는데 이제 B가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이거든요. 세균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비록 좋지만 세균도 저렇게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이제 지르코니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잇몸 반응이 어떤지도 이걸 직접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해서 잇몸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사진에서는 이제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뭐 금속이 들어갔냐 아니면 레진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렇게 잇몸 반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런 깨끗한 치태라든지 잇몸 붓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도 지르코니아 보철을 좀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무조건 지르코니아 보철만 고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를 꽉 문다거나 이제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지르코니아를 해드려도 깨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진 경우에 저는 일단 지르코니아 보철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자주 깨진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금속 구조물을 넣고 그 위에 이제 지르코니아를 올리는 보철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0케이스 넘게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금속 구조물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깨지셨던 분은 지금 한 분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지르코니아로 깨끗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경우에만 이제 금속 구조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이제 금속 구조물 넣는 게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고 이제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프라치 직접 했는데 쓰다 보니까 막 떨어져서 다시 가서 붙이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또 이런 얘기들도 조금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금속으로 된 부분에 이제 접착제를 발라서 프라치 보철에 이렇게 붙여넣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을 많이 받고 찌그덕찌그덕 하다 보면 저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이제 보통 청소를 해드리는데요. 풀었는데 이게 빠져 있으면 다시 붙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저거를 시멘트를 발라서 딱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지르코니아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조일 때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붙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프라치 보철도 나사로만 조이는 타입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보철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철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일반 나사를 쓰게 되면 이제 나사가 굉장히 조그맣고 굉장히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나사 때문에 보철물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임플란트 회사랑 이제 시멘트를 안 쓰는 그런 프라치 스크류를 이제 개발을 제가 제안을 하고 이제 함께 이런 특수 스크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이제 프라치 스크류랑 다르게 약간 동그랗고 조금 더 큰 그런 스크류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막 접착제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이 보철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그런 걸로 나사만 조여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임플란트하고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멘트가 잇몸 밑에 남아있게 되면 그 시멘트 때문에 나중에 잇몸이 붓고 염증 생기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뼈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런 아예 시멘트 자체를 안 쓰다 보니까 아까 지르코니아가 굉장히 잇몸 반응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분들 잇몸이 굉장히 깨끗하고 반응이 좋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프라치 보철이 잘 떨어지는 게 뭐 사실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특수 스크류까지 이미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 스크류가 있는 프라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회사 프라치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그 규격을 따라가지만 이제 회사마다 규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크류도 다르고 맞는 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는 임플란트 보철 타입이 있고 그게 없는 프라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한다고 하면 시멘트를 안 쓰는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프라치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료로 프라치 보철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크릴릭 레진보다는 지르코니아를 추천드리고요. 지르코니아가 이제 많이 깨지는 경우에만 금속 구조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를 더 편하게 받으시려면 시멘트를 쓰지 않는 프라치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